오늘 또 저기가 있으셔서 결석이 있으셔서 네. 자, 우리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도 저와 함께 보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의 마지막도 저와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좋죠? 그죠? 가족보다 더 밀접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마스는 이브가 관건 아닙니까? 그죠? 주성아,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산타 선물. 착한 일을 안 했어? 네, 뭐 때문에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못 받았어요, 우리가. 야, 형을 졸라서라도 받아내야지. 자. 그죠? 괜찮아요. 자기는 저희 수업을 안 들으셨는데요. 오케이. 들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어라따따. 자, 오, 열심히 하셨네. 자, 일단 저번 주에 나갔던 내용은요, 화학의 기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원소 기호와 그 다음에 화학식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화학물의 이름을 얘기했을 때 화학식을 쓰는 것 정도는 돼야 화학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사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 과정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사실 중등 과정에 대한 걸 확인을 했는데, 자, 이거가 만족치 못하면 사실 되게 위험해져요. 자, 화학은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밀리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다 하신 분, 자, 나의 최선을 다했다. 이 이상은 나 못한다. 자, 그러시는 분들 체킹 좀 할게요. 자기는 잘못 썼으니까 이건 많이 기억하네요. 자, 근데 플루오린이고요. 이거는 FE는 처음이에요.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규소. 그다음에 인, 황은 S. 아르곤. 근데 앞자는 잘 외웠다 이거지. 칼륨, 칼슘.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는 영상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잘 야, 너는 뭐 20분 넘는 것도 외우고 있어. 이런 쓸데없는 짓을. 자, 금속완소 동그라미 한번 쳐봐 주세요. 건이야. 죽을래? 자, 이러시면 안 돼요. 대충 뭐 요거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러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외우셔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알루미늄 어디 갔어? 아하. 이게 다 안 외워지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디 보자. 이거 이거 잘못 외우면 얘도 풀려요. 자, 이거는 암모늄 이온이고요. 수산이온, 황산이온, 탄산수이온 잘하셨고요. 탄산이온, 아세트산, 과망가니즈산 이온 되겠고요. 자, 지금 안 쓰신 거는 질산이온을 안 쓰셨어요. 이거 여기다 써먹었어요. 질산이온. 일단 여기는 맞으셨고요. 자, 일단 자, 좋습니다. 여학생 분은요, 유진이랑 제가 기억력이 짧습니다. 자, 수연이가요? 수연이. 자, 두 분은요, 그 다음에 건이까지. 자, 세 분은 다음 시간 한 30분만 일찍 와주실 수 있을까요? 생명과학 있어요. 그럼 끝나고 30분은 괜찮으신가요? 끝나고 30분 괜찮으신가요? 물리? 그럼 빨리 오는 건 가능한가요? 생명화학 물리까지 풀로. 풀로 땡겨요? 알았어. 그럼 빨리 올 수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의 부족분은 좀 우리가 챙겨놔야 돼요. 여기는 기본기 부분이라서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본 수업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나의 희망. 진성아. 자, 너를 이놈의 새끼! 그래요. 자, 갑자기 제가 너무 큰 걸 기대했다는 생각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한테 보복하는 겁니까? 자, 오케이.
자, 일단 그래요. 자, 릴렉스하고. 자,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숙제를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죠? 그죠? 자,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이 화학을 볼 때,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문제를 풀면 다 풀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잘 맞추니까 나는 화학을 이렇게까지 막 주관식으로, 백지로 막 이걸 외우는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점수가 나올 것 같죠? 그지?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게도요. 철저하게 대비가 되지 않으면 펄을 찔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자, 기본기에 있어서는 제가 다지고 또 다지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은 저의 그 기대 수준을 못 넘는 걸로 다운제 이온으로 죽는다. 자, 일단 주기율표 내에서는요. 자, 주기율표를 외우는 거는 왕도가 없어요. 사람 이름하고 똑같아요. 소연이 외울게요. 그죠? 자, 유진이 외울게요. 자, 어쨌든 그래도 자기들 이름은 외웠잖아. 그치? 본인도 외웠고, 그치? 자, 그러면 이름은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외워줘야 돼요. 자,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자, 다만 이 원소를 구분하는 거. 자, 여러분들 리튬, 베릴륨,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칼륨, 칼슘. 자, 이렇게 썼을 때 이름에 륨자 붙는 애들이 어떤 원소라 그랬어요? 금속 원소다. 그쵸? 자, 그래서 이 금속 원소인 것과 금속 원소가 아닌 것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아이. 자, 헬륨의 경우에는 이름에 륨이 들어가요. 하지만 얘는 비금속 원소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네들 금속과 비금속이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사실 통합과학에서 이미 배웠었던 내용. 자, 얘들이요.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로 변합니다. 자, 그럴 때 잃을 건지 얻을 건지에 대한 패턴이요. 자, 1족, 2족, 3족 얘네들은요. 체외곽의 전자 하나, 두 개, 세 개. 근데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7개가 비워져 있는 상태니까 하나를 버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1로 잘 변하고요. 얘는 체외곽의 전자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버리고 1 플러스로 변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자, 여기에 18쪽. 자, 얘는 이온으로 안 변해요. 꽉 차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17쪽은 하나 얻어요, 2개 얻어요, 3개 얻어요. 자, 그리고 14쪽은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는 어때요? 이거는 사실 이온으로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변화하는 저런 결합을 뭐라 부르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들러붙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결합한다. 그럼 전자를 주고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리튬하고 플로린하고 결합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결합을 할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것은 Li 플러스 하나랑 플로린 마이너스 하나랑 이렇게 결합하면 되는 거거든. 그쵸? 자, 그래서 화학식 쓸 때 LiF만 쓰면 됩니다. 그쵸? 자, 항상 양이온 쓰고 음이온 쓰는 거야. 자,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뒤부터 읽는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플루오린 화 리튬입니다. 자,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저는 안 배웠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교과서에 다 있어.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나트륨하고요. 만약에 산소랑 결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을 맡기 위해서 이거 하나에 나트륨이 몇 개 결합을 해야 돼? 두 놈이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그죠? 자, 그러니까 Na 2개랑 산소 하나랑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읽을 때 뭐라고요? 자, 소에다가 소 빼고요. 자, 뭘 붙여요? 산화 나트륨 이걸 붙이자. 그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게 되면 우리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고,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개수비가 정해져서 결합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14조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면 공유결합이라는 형태도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면 공유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니 거 내 거 뺏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염소랑 또 다른 염소가 나트륨을 못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남의 걸 뺏지 못하니까 자, 너랑 나랑 같이 가지고 있자.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랑 얘는 완전 달라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하량은 누구 할 때만, 이온 결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약지, 나 이거는 너무 힘든데 하는 첫 번째 고비가 사실 다원자 이온이라는 거 알아요. 못 외우는 건 아닌데 너무 귀찮은 거죠. 그치? 꼭 외워야 돼요. 선생님 그냥 이름 주면 제가 쓸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당신한테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산화라는 게 다원자 이온임이 눈에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개가 칼슘 이온은 2+예요. 자, 수산화 이온은 1-예요. 이런 식으로 한눈에 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그냥 딸딸딸 외우고 계시는 게 간편한 거고요. 화학원은 1단원에서 4단원 끝날 때까지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갈궈서 외운 거 그냥 처음부터 외우고 갑시다. 그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칼슘 하나에 OH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죠. 자, 그럴 때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이게 2개 이상의 원소 결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온이 된 경우에 2개 이상 결합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가로 치고 2.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왜냐면 그냥 CaOH2 이렇게 쓰면 O 하나에 H가 2개 결합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CaCl2 쓸 때는 괄호 없었는데 원소가 2개 결합할 때는 괄호 없어요. 자, 근데 다원자가 2개 결합할 때는 반드시 괄호가 필요하다. 자, 이 부분까지는 꼭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죠? 자, 다원자 8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못 쓰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외워야 되는 목록입니다. 자, NH4 전체 플러스. 자, 얘가 뭐냐면 암모늄 이온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H 전체 1- 수산화 이온이에요. 자, 거기에 8개 칸에 이쁘게 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NO3 1- 질산 이온이고요. HCO3- 탄산수소 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 CO3 2- 탄산 이온이고요. SO4 2- 황산 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 MnO4 1- 과망가니즈산 이온이고요. CH3COO- 아세트산 이온입니다. 자, 8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다원자 이온들이 언급될 수는 있지만 걔는요, 나오면 그때그때 앞뒤 상황 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8개는요 사실 최소한의 부분이에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냥 8개 중에 한 3-4개만 외우면 안 될까요? 그러시면 되게 많은 것 중에 제가 골라낸 겁니다. 거기서 더 고르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래 외워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제가 추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서 또 추리면 안 돼. 그죠? 자, 여러분들 인강 들어보셨죠? 인강 들으면 화학원 한 과목이 강의가 몇 개나 돼요? 2시간 기준. 겁나 길어요. 그쵸?
많아 들어야 될 게. 근데 저하고 하는 수업은 훨씬 더 짧거든요. 자,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들어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 또는 이렇게 빈도가 낮은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간단 말이에요. 빠르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거고 이거는 완전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말 그대로 다이어트를 시켜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주는 거가 필수적인 골격인데 이 필수적인 골격조차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실 필수적인 골격을 먼저 세우고 디테일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예쁘게. 그쵸? 자, 그러니까 제발 제가 세우는 골격에 빼면 안 돼요. 골다공증 걸려. 그쵸? 자, 그러면 꼭 좀 외워주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교재로 아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교재에 10페이지 화학과 우리생활자 교재로 시작하는 거는 오늘이 진짜로는 처음이니까 자, 이거 펴시고 자, 딱 펴봐. 오, 좋아.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요. 자,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단원 부분은요. 암기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제가 해도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들하고 수업할 때는요. 약간 그 화학의 저변과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학습 약간 그 학문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화학은 이런 학문이고 이런 데 쓰이고 그죠? 자, 이렇게 큰 뷰를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당신들은 어차피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남들보다 잘 봐야 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기능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1단원의 공략 방법은요. 1단원은요. 더럽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개학하자마자 한 달 안에 우리 반의 반이 화학을 포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1단원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1단원의 개꿀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 그냥 내가 알려주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말 그대로 누가 잘 기억하냐 요 정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뭐가 자주 나와요. 여기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요. 시험 기간에 이건 필수 코스로 외운다.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다음 우선순위도 조금 외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 화학의 유용성 부분의 파트는 무엇이 이제 주한 얘기냐면 화학이 인간 생활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 한마디로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문제를 식량 문제에 있어서 화학의 기여도 그 다음에 의료 문제, 입는 문제에 있어서의 기여도 그 다음 내가 사는 집 주거에 의한 기여도. 자, 이 세 가지 의식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식량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일단 불의 발견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불의 발견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일단 식량의 양을 늘렸어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거든요. 자, 원래는 내가 딱딱한 부분은 못 먹었는데 굽거나 또는 끓였더니 물렁해지는 거야. 먹을 수 있어. 자, 게다가 한번 끓여놓으면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오늘 먹은 게 오늘 사냥을 했어. 근데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점심 때 상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 정도는 보관이 되면 내가 사냥을 매번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익혀 먹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익혀 먹는다는 건 미생물, 세균에 의한 감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이 불이요. 도구의 재련에 영향을 미쳐요. 자, 도구의 재련. 그 중에서도 철이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순간부터 자, 우리가 농기구가 발전하게 되고 농기구는 결국은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수렵 나가고 사냥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농기구가 발전하니까 저기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캐올 수 있어. 그죠? 판에서 우리 집 앞에 심어. 자, 그 다음에 사냥 나가서 매번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걔네들 데려다가
울타리 안에다 가둬놓고 그죠? 키워. 그러다가 어느 날 배고프면 잡아먹겠다 이 얘기죠. 그지? 가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농기구의 발전은 정착 생활의 기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정착 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 편하게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죠. 그죠? 자,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농업 생산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영양소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필수적인 원소가 탄소수, 산소인데 동물은요 사실 이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먹이로 먹는단 말이야. 자, 이걸 만드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식물이에요. 근데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강합성을 하면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서 어쨌든 영양소를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놈의 이산화탄소와 물을 통해서 공급되는 탄소, 수소, 산소는요 식물에게 있어서 절대 부족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저게 부족하면요 식물은 그냥 죽어요. 근데 왜 농업 생산이 내가 물도 잘 주고 이산화탄소 잘 공급하면 무한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자, 단백질이 문제예요. 자, 단백질은요 요 원소들에다가 질소라는 원소가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 질소의 공급이 공기 중에 많긴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응성이 되게 작아요. 이게 지들끼리 붙어있는 힘이 되게 커서요 내가 흡입을 해도 식물이 흡입을 해도 내 몸에 이렇게 부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가 지들끼리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생에서는 어떻게 공급을 했냐? 살아있는 생명체, 자 이게 동물이나 식물이 죽어서 사체가 되면 그게 분해가 되면 내 몸에 있었던 질소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게 전달되고 다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전달되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착 생활하면서 동물의 사체나 분뇨를 거기다가 다시 쏟아붓질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래요? 분뇨를 가져다가 퇴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공급해요. 근데 그 양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왜? 너 하루에 응아 몇 번 해? 한 50번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죠? 자, 이게 부족해요. 근데 하버라는 사람이 자, 우리 식량 문제에 있어서 딱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하버 나와요. 자, 하버법은 이 사람은요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질소 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 자 얘가 포인트예요. 뭘 만들었다고? 암모니아라는 질소 화합물을 만든 거고요. 자, 이 암모니아가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폭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식량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먹을 게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식량의 양이 급나 늘어났습니다. 그죠? 자, 그게 누구 때문이야? 하버요. 자, 그리고 뭐 어떤 물질을 합성한 거야? 암모니아요. 화학식이 뭐야? NH3요. 자, 어떤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화학이 식량 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자, 또 세 번째는요. 그러면 그 이외엔 없니?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납득 가능한 그냥 듣고 그랬지. 나중에 보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식량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럼 만족하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었어요. 자, 그럼 뭐 더 맛있고 더 훌륭한 그죠? 퀄리티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초제라든지 아니면 살충제 같은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섬유라는 걸 만들어서 합성섬유 중에서요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물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업 생산량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풀떼기만 먹지는 않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식량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미래의 식량에 있어서는 그러면 화학이 해결해야 될 일은 없느냐? 여기에서 이제 화학이 이런 장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죄인 같은 느낌이 있죠. 자, 뭐 때문에? 야, 이게 화학비료 만들었는데 이 화학비료 때문에 토양의 산소화가 일어난대. 그래서 황폐화되고 뭐 문제가 많대. 자, 그러면 안 쓰면 되지. 그럼 여기에 4-5명은 죽어야 돼요.
그것도 굶어 죽어야 돼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학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건 개체수를 확 줄이자는 얘긴데 그걸 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체수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오염을 덜 시키는 식량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실 여러분 육식의 역습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한 2, 3년 전 엄청나게 막 이슈를 몰았는데 그게 이제 카피표가 그거였어요. 당신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스테이크 한 조각이 지구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그만 먹어. 그 얘기야. 난 육식 동물인데. 그래서 난 고기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고기를 길러서 소를 길러서 그 소를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데 있어 오염물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염을 덜 일으키면서도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식량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그래서요. 미래의 식량은 곤충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 전에 죽으려고요. 저 원래 포비아 있어요. 자, 근데 내 식탁에 막 메뚜기와 뭐 이렇게 다리 많은 애들이 올라와 있는 거 상상하면 좀 징그럽긴 한데 얘네들이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은 제 나이쯤 됐을 때 저런 거를 우아하게 썰어서 드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어쨌거나 그러하다. 자, 다 잊어버려도 식량 문제에서 뭘 기억하자? 학업법은 기억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의료 문제에 있어서의 화학의 기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의료 문제는 크게 나누면 우리가 천연섬유,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얘네들은 자연물을 이용하는 섬유들이에요. 자, 이름이 한자야. 면, 와, 모, 현. 자, 우리가 천연섬유와 합성섬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어떻게 구분하면 돼? 한자는 천연섬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면티 이거요. 그죠? 목화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섬유입니다. 자, 마는요, 대마라는 식물 껍질을 얇게 찢어가지고 시실 날실로 엮은 거예요. 그죠? 왜 그 장례식장 가면 입은 그렇게 거칠거칠하고 누런색 전통복 있잖아. 그게 마예요. 자, 모는요, 양털을 가지고 만든 거. 그 다음 겨는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입니다. 그쵸? 자, 얘네들의 좋은 점은요, 일단 자연 친화적이라는 거야. 자연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닿았을 때 거부 반응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천연섬유가 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합성섬유를 이렇게 스킨에 그냥 닿으면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자연 친화적이고 얘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흡습성이 좋고 독성도 없고 자, 사실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일단 내구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이거 현재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거 간단하죠. 내가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찢어지지 않아. 근데 과거에는 사실 면티 같은 거 물에 젖은 상태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찢어졌어. 그 정도로 약해요, 얘네들이. 그죠? 그리고 오래 입으면 구멍 나잖아. 그지? 뭐 양말 구멍 정도는 나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 내구성이 떨어지고요. 대량 생산이 약간 어려워요. 자,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조금 비싸. 왜냐하면 원재료 자체가 자연물이니까 말 그대로 면을 대량 생산하려면 면을 막 이렇게 목화를 많이 길러야 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럼 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섭잖아.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 치고 역대급으로 춥지 않아요? 미친 것 같아. 지금 안 덥죠? 약간 춥죠? 저 이빨이 떴거든요? 저 원래 잘 난방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서. 근데 오늘은 지금 연말 계속 트는데도 안 따뜻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미쳤어 날씨. 저희 집이요 빨래를 못 해가지고 지금 빨래방 VVIP가 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들님이 딸님이 2명인데 얘들이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일하다 보니까 제가 못 키우고요. 베이비시터가 있었어요. 베이비시터가 사실 이제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애를 이렇게 케어를 했겠어. 그러니까 애를 옷을 하루에 3번씩 갈아입혔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옷을 갈아입히고 뭐 어린이집에 보내. 그러면 어린이집 갔다 오면 얘가 좀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다시 또 옷을 갈아입히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아. 집에 오면 씻기면서 다시 또 그거는 빨래통에 넣고 잠옷을 갈아입혀. 최소 3번이야. 양말을 몇 짝이겠냐고. 그까지 좋았어 사실. 누군가 해줄 때는. 지금은 베이비시터가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쪼들이니까.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 애들이 옷을 3번씩 갈아입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그렇게 컸으니까. 근데 아파트에서는 지금 세탁기 돌리면 밑에 층에서 누가 올까봐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러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 아파트를 일선에 와서 처음 살아봤어요. 항상 하우스에 살았어서 몰랐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빨래방에 갔는데 정말 이게 그 있잖아요. 이만한 제일 큰 그 포스트잇 박스 그죠? 그거로 제가 2, 3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거 3개씩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빨래방 아줌마 약간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이제 굉장히 좋아해. VIP니까. 그래서 이 충전도요. 충전을 하는데 충전도 남들은 뭐 몇천 원. 남편이 한 10만 원 할까 우리? 자, 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자 얘네들이 흡수성이 좋은데 자 대량 생산 좀 어려워요. 진짜 비싸요. 그런데 합성섬유는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재료가 뭐냐면 석유예요. 석유에서 추출한 테릴렌이라고 부르는 석유계 탄소화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데 자 최초의 합성섬유의 이름은 나일론입니다. 들어보셨겠죠? 그죠? 자 나일론의 장점은 뭐냐? 야 여기서 제일 슬픈 게 뭐였겠어? 그들의 이 욕구는 뭐 자 일단 즐겼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맨날 양말 3일만 신으면 깡구나 또 귀여워. 그러면 제발 좀 튼튼한 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섬유를 만들 때 일단 질긴 섬유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캐러더스에서 만들어진 이 나일론의 광고 카피는요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질기다였대요. 되게 아주 그냥 충격적인 광고 카피죠. 근데 실제로 이 나일론이 처음에 개발됐을 때 정말 불티나게 팔렸대요. 왜냐면 막 몇 날 며칠을 신어도 안 끊어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았는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질긴데 흡수성이 떨어지는 거야. 합성섬유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의 장점은요 질기다. 값이 싸다. 왜냐하면 아까 석유가 베이스라고 그랬죠. 선생님 석유 비싼데? 석유 이만큼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 갖고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쉬운 데 비해서 흡수성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알러지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안 쓰냐? 그건 아니고 특성을 살려서 적정한 곳에 쓰면 되는 거야. 어디? 자 속옷, 양말 이런 걸로 나일론을 쓰면요 병 걸려요. 그죠? 왜냐하면 흡수이 전혀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질기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합니다. 뭐 가방끈이라든지 또는 칫솔이라든지 질기면 좋은 칫솔이 물을 흡수 쭉쭉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합성 섬유는요 폴리에스테르라는 섬유입니다. 제가 노린 것처럼 자 오늘 얘를 입고 왔네요. 자 이게 폴리에스테르네요. 자 여러분들 옷 겉표면도 폴리에스테르예요. 자 지금 보시면 번질번질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짠 하면 다시 펴집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그 면티는요, 그죠? 이렇게 꽉 잡았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어때? 그치? 그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 일어서면 무릎 톡티, 그죠? 자 그런데 얘들은 안 그래요. 자 이거가 폴리에스테르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광택이 좋아요. 근데 공통적인 문제점 흡수성은 떨어져.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 자 얘는요 얘 혼자만 사용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옷에 안감 저게 뭐 흡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콤방 소재, 양복 등에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교복 있잖아요. 교복이 면반, 폴리스터 반입니다. 자 이유는 적당히 흡수성이 있으면서도 얘가 구김이 덜 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하루 종일 입어야 되는 옷인데 면 100%다. 자, 내가 학교 가가지고 막 뭐 하고 막 하고 딱 일어나면 무릎 툭 뒤, 팔꿈치 툭 뒤. 너무 이상해.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교복은 어때요? 약간 튀어나오긴 해. 근데 그날 털어서 널어놓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입으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폴리에스테르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관계는요, 어느 한쪽을 몰아준다 이게 아니고요, 적절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둘 다 사용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이라는 섬유가 좀 독특한데요. 폴리아크릴은요, 얘네들 베이스가 다 석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에 약해요. 잘 타요. 그런데 얘는 열에 강합니다. 독특한 거예요. 자, 그럼 어디다 사용하느냐? 소방부.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입는 그 약간 황토색도 아닌 것이 그죠? 불에 잘 안 타요. 그러면 이런 데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류는 어쨌든 천연섬유의 단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에 있어서의 의류는 어떤 형태를 나타내느냐? 일단 모브라는 애는 하나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최초의 라고 들어가는 애들은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최초의 합성섬유 누구예요? 나일론. 그죠? 최초의 염료, 화학염료는 모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개발된 이유로 우리 깔별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전혀 별로 감흥이 없네. 다 검은색이야. 자, 저 오늘 깔별로 입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앞으로에 있어서의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의료 문제에 있어의 소망은요. 자, 스마트 섬유 등을 개발하고 있어요. 스마트 섬유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특성을 가미한 섬유들. 그래서 그런 거 많죠. 히트텍 들어보셨죠? 자, 그 발열 섬유예요. 움직일 때마다 열이 발생하는 섬유라든지 아니면 전도성 섬유. 그래서 여러분들 야 스마트폰 꺼내봐. 그럼 탁 꺼내면 요즘에 막 접기도 하죠. 그죠? 롤러블도 나온다며. 거기 더 나가서 지금 개발 중인 거는 의복형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널레덜레 와서 야 책 펴! 그러면 짱 이렇게 그죠? 그런 날이 오겠죠? 그죠? 이런 거 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야, 그죠? 자, 그런 세계에 살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11페이지 이제 주거 문제에 있어서의 화학의 기여입니다. 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집에 있어서는 화학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라는 거는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전통적인 집은요, 뭘로 지었어요? 흙, 나무, 이런 걸로 지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단열도 잘 안 되고요. 높은 건물을 짓는 건 더더군다나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 전통주택 살아보셨어요? 가보셨어요? 한옥스테이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사실은 진짜로 콘크리트 집인데 겉표면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 진짜로 흙집에서 살아봤어요. 정말 저런 거 있잖아요.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집에서 진짜 살았는데 흙벽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겨울 내내 겁나 추워. 일단 창이 이게 아니야. 한지야. 그리고 한지가 창이고 그 테두리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나무와 나무가 완전 밀착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바람이 불어. 그리고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이 막 흔들려. 이걸 왜 방에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자, 바닥은 뜨거워서 거의 막 탈듯이 있지.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여기 막 뜨거워 죽을 것 같고요. 여기 막 빨개져 있어. 잘 안 되는 난방이.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의 집이 그래요? 아니죠. 그죠? 자, 그것은 소재 개발입니다. 자, 주거 문제에 있어서의 소재 일단 철의 재력. 자, 철은요 인간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거가 아까 도구가 발전하면서 농업 생활을 시작한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철은 산출 시의 상태가 사실 산화철, 녹슨철의 상태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번떡번떡하고 강도가 좋은 순수한 철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화학
화학적인 변화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화학적인 기술을 발전하고 나서 재련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어쨌든 순수 물질을 만들고 났더니 일단 단단해요. 그리고 매장력도 좋아요. 그리고 얘를 녹였다가 다시 굳히면서 정교한 도구를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거 문제, 식량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아까 뭐 농기구는 기본이고, 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높은 건물, 지금 5층이잖아요. 약간 위에 5층이 높아? 왜? 저 옆에 가면 막 60층도 있는데, 그죠? 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얘예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운송수단, 뭐 여러 가지에 작용을 하겠죠, 그죠? 철의 재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시멘트. 자, 시멘트는요, 자, 철이 골격을 만든다면 그 사이사이에 이 벽체는 뭘로 만드냐? 옛날에 흙이었거든.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 흙집은요, 겨울을 잘 이렇게 하고 겨울을 지났어. 자, 그럼 봄이 되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집수리를 해요. 그 집수리 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 작용은 이게 흙이니까 흘러내요. 벽이 원래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잖아. 흘러내려요. 그러면 얘를 다시 끌어 올려줘야 돼. 그죠? 네. 강도가 상당히 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시멘트라는 것은요, 석회석에다가 모래를 혼합한 혼합액의 경우에 찐득찐득한 접착력을 가지면서도 굳으면 단단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벽면에 메꾸는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콘크리트라는 액까지 개발이 되면서 한술 더 뜹니다. 이건 시멘트에다가 자갈, 모래 등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단단하면서도 접착되는 재료.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안쪽에다가 철제 빔을 넣어서 압착을 시킨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YCT, 뭐 제니스 이런 거 다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해진 이유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소재는요, 알루미늄입니다. 자, 알루미늄은요, 사실 철은 인간이 사용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자, 청동기 시대에 구리부터 먼저 사용했고요. 그 다음 철기 시대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단군 시대부터 우리 사용한 거야. 그죠? 자, 근데 알루미늄은 언제부터 사용돼? 이거 알루미늄이에요. 자, 그러면 저 알루미늄은 19세기 후반에서부터 사용을 했어요. 자, 왜 19세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이 매장량이 적나? 아니에요. 매장량 자체는 철보다 많아, 알루미늄. 근데 야, 철이 비싸, 알루미늄 비싸? 자전거 안 사봤어? 저 자전거 사러 갔다가 진짜 기절했잖아. 우리 집 옆에 자전거 가게 되게 큰 데가 있는데 사러 가서 나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근데 쫙 걸렸는데 한 자전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야. 정말 가로 30, 세로 30cm 요만한 네모 3자에 담겨 있어. 자전거인데 성인용 자전거가 접이식 자전거 있잖아요. 접어도 한 2만 원 하잖아. 근데 걔는 정말 30cm, 30cm야. 너무 예쁘게 생겨. 그래서 제가 저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300만 원이요. 예? 잘못 들었나? 그래서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 수 없는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영국제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어디고 나 1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왜 비싸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게 푸얼 알루미늄 말이에요. 하는 순간 그래요? 그러면 뭐 300만 원 할 수도 있지. 왜? 알루미늄은요, 내장량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얘가 산출될 때 상태가 어때요? 순수한 알루미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내가 원하는 알루미늄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바꿔줘야 돼. 이걸 재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철의 재련은 사실 저 산화철이 숯가루를 집어넣고 태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산소랑 결합하는 능력이 얘보다 강해요. 그래서 Fe2로 훌렁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용광로예요. 그런데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똑같이 탄소를 넣고 가열하면 그렇게 변하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산소랑 결합하는 능력이 탄소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저 산소를 뺏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재련하느냐? 용융 전기분해라는 걸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강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전기 에너지 싸요, 비싸요? 너 하루 종일 불 켜놓고 나가 엄마 화내 안 내? 내지. 그래. 왜 낼 것 같아? 비싸거든. 그죠? 그거야. 그러니까 얘가 비싸요. 그래서 자, 알루미늄은요, 특성이 가볍고 단단하며
자, 철의 가장 큰 단점이 녹쓰는 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소재야. 근데 많이는 못 써. 자, 왜? 비싸인 거죠. 만약에 얘를 좀 더 저렴하게 재련할 수 있다면 정말 좋긴 하겠다. 그렇죠? 앞으로 그런 거 개발하면 부자 되실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노벨상 하나 나오나요? 그죠? 근데 저 노벨상보다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게 더.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의 개발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리. 자, 아까 얘기했었던 한지창은 겁나 추워요. 자, 근데 유리는 투명하면서도 치밀해요. 그래서 이런 창은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투과하면서도 바람은 투과 안 해서 우리의 보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치밀하고 투명하다. 자, 그래서 어디다 사용하면 좋을까? 창에 사용하면 되겠네. 알루미늄. 창틀 정도에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화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 그러면 미래의 주거 문제에 있어서 화학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더 좋은 소재를 개발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물질들, 예를 들어 페인트다. 그러면 과거에는 예쁜 색으로 칠하는 거가 이제 주요한 목적이었다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페인트들 나오고 있거든요. 방수가 되는 페인트라든지 방염, 아예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 오래되면 막 칙칙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페인트라든지, 자, 또는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알루미늄을 만약에 훨씬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녹슬지 않는 창틀, 저기다 풀바디 알루미늄으로 그죠? 건물을 세우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그지? 그죠? 될래나? 하여튼 그런 소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있어서는요. 자, 의약품의 개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의약품은 우리가 이제 많이 먹어요. 배불러요. 그죠? 자, 그리고 등 따셔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죠. 그죠? 건강. 자, 의약품은요.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약품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최초의 의가 붙은 애들을 좀 기억합시다.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요.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이라는 애는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요. 폐활 진통제예요. 그래서 감기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 복통이 일어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열이 펄펄 나서 죽을 거야? 아니면 배 아파서 죽을 거야? 이거야. 자, 그러니까 약간 그죠? 좀 애매해. 자, 그거를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에다가 식초의 원료인 아세트산을 반응을 시켰더니 약효가 유지되면서도 독성이 상당히 줄어든 약이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고요. 정작용은 해열 진통제예요. 감기 치료제입니다. 부작용은 독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저걸 먹으면 약간 속이 쓰려. 그래서 왜 감기약 같은 거 줄 때는 밥 먹고 드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독성을 일으키는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레아증후군이라는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항생제는 플레밍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건데요. 푸른 곰팡이에서 방출되는 어떤 물질이 미생물을 죽인다라는 것을 알게 된 플레밍이 이 물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자, 이것을 페니실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균성 감염에 있어서는 다 효과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코로나에는 왜 안 돼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항생제잖아요. 살아있는 물질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기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지만 세균성 감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죠? 많은 작용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사망률이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뭐예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지? 선생님이 안 됐으면 약을 팔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내가 그지? 우리
화학 없이 살아보자. 불가능해. 인 거예요. 화학 없이 살자. 죽전 얘기랑 똑같아요. 말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을 좀 배워서 그죠? 화학으로 일으킨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3페이지에 있는 꼬맹이 문제 1, 2, 3, 4, 5, 6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빠르게 한번 풀어주세요. 쉬는 시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또 집에 가서 이거 썰 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도 화장실을 안 가시는 관계로 이거 초코바로 여기 묶어놨어. 그치? 아, 딱 걸려들었어. 자, 갑시다. 자, 1번. 화보가요.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며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이름 뭐예요? 암모니아. 그쵸? 자, 그리고 화학식 NH3 이렇게 대놓고 난다니까. 그쵸? 근데 질소가 아까 반응성 되게 작아서 반응 잘 안 한다 하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화보가 노벨상 받은 겁니다. 노벨상 수여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우려되는 바, 자, 나중에 대학 자기소개서 쓰는데 뭐 저는 화학 시간에 하버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인류의 뭐 식량 문제를 해결한 하버처럼 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돼. 왜? 쓰레기야 얘. 왜냐하면 전쟁 광에다가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나치즘에 쩔어있는 쓰레기였어. 그래서 이 사람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2차 대전 발발하고 나서 비행기 몰고 나가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그것도 노벨상 수여한 사람들 중에 인성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 왜 그래? 위인에게 줘야지? 이러시면 사실 노벨상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준다. 그 다음에 평가 영역 이외의 것은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벨 화학상이다. 그럼 화학적인 업종만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화학적인 업적이 높다는 거지 인성적으로 훌륭하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여타의 의미예요. 그죠? 자소서에 쓰지 마. 아, 왜냐면 가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저희 오빠가 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는 화학을 전공한 전공자의 입장으로 가장 존경하는 화학자가 누구야? 진짜 당황했어. 왜냐면 이게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있어 보여야 되잖아. 퀴리 보니까 너무 식상하잖아. 그치? 자, 그렇다고 뭐 뭔가 얘기를 딱 했을 때 있어 보이고 앤드 뭐 근거도 좀 뭔가 괜찮아야 되잖아. 그치? 제가 르 샤틀리에를 얘기했었거든요. 이름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론은 더 멋있어요. 그 르샤틀리에의 이론에 대해서는요. 화학2 가시면 제가 썰 풀어드립니다. 르샤틀리에 기억해주세요. 괜찮은 과학자예요. 자, 하버는 안 돼.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의료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OX입니다. 천연섬유는요. 값이 싸고 대량 생산하기 쉽다. 아닙니다. 값은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그리고 대량 생산은 어려운 편이다. 그죠? 자, 2번 합성섬유가 개발되면서 천연섬유를 완전히 대체한다? 그렇지 않죠. 그죠?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X. 자, 나일론은요. 최초의 합성섬유로 캐러더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맞죠? 그죠? 폴리에스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이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합성섬유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아니 겁나 많아.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언급되는 게 3개인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합성 염료의 개발로 다양한 색깔의 의류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예스죠? 자, 최초의 합성 염료 이름 뭐라고? 아까 모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편집증이야. 최초 이런 거 하면 좀 기억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합성섬유 이름과 이용이요. 나일론 질기다였었죠. 그죠? 어디다 써요? 스타킹. 이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좀 짜증나요. 스타킹 잘 나가는데? 그죠? 오늘 잘 나가잖아요. 근데 걔가 질겨요? 이러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게 처음에 스타킹을 만들었을 때는요. 순수 나일론만으로 만드니까 단 한 번만 구매하더래요. 한 번 사면 안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러 안 와. 망하게 생긴 거지. 그래서 강도를 줄였대.
그래서 지금도 여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스타킹은 일회용이야. 한 번 신으면 올이 나가. 그러니까 양말을 매일 사 신는다 생각해봐. 겁나 짜증나긴 해요. 자, 그치만 어쨌거나 즐기긴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나일론으로 100% 스타킹 만들었는데요. 왜요? 무좀에 걸려요. 흡수성이 없거든요. 발냄새 쩔고요. 그죠? 자,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스타킹만 신고 그 양말 없이 신발을 신었다. 그날은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실내 식당을 갈 수 없습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참고하세요. 여자분들이 그 데이트할 때 신발 벗고 올라가는 그런 식당 굉장히 혐오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걸 꺼내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려요. 이게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땀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미생물이 그래서 냄새 쩔어요. 그러니까 헬게이트를 열고 싶지 않으면 일단 데이트는 입식인 곳에서 합시다. 그렇죠? 자, 냄새는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걸로. 자, 어쨌든 그러하다. 그죠? 자, 그다음 폴리에스터 양복이었죠. 폴리아크릴 얘는 방화복이었는데, 그쵸? 자, 근데 이게요 열에 강하고 보온성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트나 니트 같은 거에도 아크릴 섬유 사용하는데, 자, 이 니트 중에 아크릴인지 아니면 뭐 울인지 알아보는 방법? 그러면 며칠 입었을 때 보풀이 겁나 일어난다. 그러면 아크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모는 조금 덜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비싸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거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화석 연료는요 가정에서 난방과 시설로 이용된다. 자, 화석 연료 줄 쳐볼까요? 자,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자, 얘네들을 얘기합니다. 자, 얘네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난방 연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태워서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과 치사에 사용한다. 예스죠. 그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현대 건축 재료를 얻는데 화학적인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화학적 방법 줄 좀 칠까요? 자, 여러분들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살짝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를 화학적 변화, 뭐를 물리적 변화라고 해야 돼? 되게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물리적 변화. 화학식이 변화가 안 하는 거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옷을 찢었다. 그렇다고 물질이 달라져? 아니잖아. 모양이 변화하는 거 물리 변화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운동되는 게 상태 변화죠. 얼음이 물이 됐다. 얼음의 화학식 뭐게? 물의 화학식 뭐게? 무슨 변화? 물리 변화. 이러면 돼요. 설탕을 물에 녹였다. 화학식 변해? 아니, 설탕 플러스 물이야. 그죠? 그게 물리 변화야. 그죠? 자, 얘는 화학식의 변화가 있는 변화. 예를 들어서 철의 재련. 아까 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Fe2O3 결합한 형태에서 Fe2로 변해. 그럼 뭐야? 화학식이 변했죠? 이거 화학 변화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건축 재료를 얻는데 화학적인 방법, 철의 재료는 화학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이용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철과 알루미늄은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얻어진다. 야, 그러면 알루미늄 수지 누가 처음 쓰겠어. 말도 안 돼. 그죠? 알루미늄은 반응 안 해요. 그죠? 용용 전기분해해야 돼. 아까 전기세 기억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X 되겠습니다. OOX. 자, 그 다음 5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건축 재료를 써라. 자, 모래와 자갈 등의 시멘트를 섞고 물로 반죽한 거다. 시멘트에다가 모래와 자갈까지 섞었어? 철근까지 넣어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누구냐? 콘크리트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 최초의 들어간 거 이름 외워주세요. 그죠?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그죠? 최초의 합성의약품 아스피린. 자, 그러면 14페이지 넘어가 주실게요. 자, 탄소화물의 유용성.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위기 관문입니다. 너무 어려워. 자, 통합과학에서도 악명 높았던 탄소화물. 기억나세요? 탄소 얘기 겁나 했어. 어디서 했었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래서 탄소가 14조 원소여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탄소 화합물이 되게 많다. 이 얘기했었죠. 그 다음 단원이 누구였어요? 규소. 그쵸? 자,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그래서 SiO2에 관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소화물이라는 얘기를 해보자면 화합물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 기호가 합쳐진 순물질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에다가 또 다른 원소들이 결합한 이런 물질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얘의 특징을 한마디만 해봐라. 겁나 다양하다. 이거야. 왜냐면 탄소는요, 체극전자 4개예요. 그러니까 4쌍의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랑 결합할 수 있냐?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랑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결합할 수 있고요. 또는 수소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요. 또는 뭐 할로젠 원소라든지 아니면 산소라든지 이런 원소들이랑 다 결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얘가 수소랑 결합했을 때랑 플로린이랑 결합했을 때랑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화학식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 붙었을 때, 2개 붙었을 때 다 다르겠죠. 그치? 겁나 다양하고. 자, 에다가 이게 탄소끼리 이어질 때 그럼 탄소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어요? 거의 무한대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탄소가 하나인 물질과 탄소가 2개인 물질은 성질이 같나요? 다르겠죠. 3개짜리, 4개짜리 다 달라. 그쵸? 자, 그러면 탄소의 숫자가 같으면 그러면 똑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또 이렇게 생긴 거랑 그 와중에 이중결합을 가진 애나 또는 삼중결합을 가진 애가 있다. 성질이 다 달라. 그러면 탄소화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첫 번째 결합을 4개나 한다. 두 번째 상당히 다양한 원소랑 공유할 수 있다. 세 번째 결합의 형식이 다양하다. 일자도 되고 가지형도 되고 고리형도 되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겁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물질을 우리가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탄소화물이 존재하는데 거기 보시면 뭐 있대? 우리 몸 탄소화물, 음식 탄소화물, 의류 탄소화물, 플라스틱 탄소화물, 의약품 탄소화물 겁나 많아. 그럼 탄소화물이 아닌 건 없나요? 있죠. 금속, 알루미늄, 철 이런 건 탄소화물이 아니에요. 원소에 탄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유리화학식은 SiO2예요. 그러면 탄소가 안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막 이름표처럼 여기에 나의 화학식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탄소화물인지 아닌지 우리 어떻게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근데 자, 조금 편법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탄소화물이니? 라고 물어보면 생각하세요. 불을 붙이면 연기를 내면서 타나? 이렇게 생각해봐. 자, 머리카락 태워. 연기 나면서 타? 그럼 탄소화물. 그죠? 자, 이 옷은 태우면 탈까요? 터지. 그치? 탄소화물. 그죠? 자, 그래도 이 유리 탈까요? 아니. 그죠? 이건 탄소화물이 아닌 거죠. 그치? 요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왜 탄소화물은 연기를 내면서 타냐? 어쨌든 탄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소를 하잖아요. 이상한 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귓가열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다 보니 자, 다음 중 탄소화물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태우면 연기 나면서 탈 것 같은 애들이 탄소화물이라는 거예요. 자, 빵 타? 타지. 그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 탄소화물은 화학 전공하는 애들도 극혐하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이게 경험의 학문이에요. 그냥 때려놓고 끓였더니 나온 거야. 그럼 이름을 붙여. 그 이름 붙이고 뭐 발견한 사람이 이름 붙이니까 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걔가 만든 법을 알려줘요. 뭐 그래서 만들었어. 근데 왜 그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누가 그냥 해보니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탄소화물은 진짜로 저 대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책이 이만해. 그 책 안에 뭐가 써 있냐면 A 넣고 B 넣고 C 넣고 몇 도 가열했더니 뭐가 나왔다. 왜? 그딴 건 없어. 자, 2번 뭐 넣으면 뭐가 나온다. 왜? 없어. 다 외우는 거야. 처음에 완전 싫어. 자, 근데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한다. 미친 짓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들을 최대한 안 헷갈리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14페이지에 있는 원유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원유는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연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화석 연료라고 했었던 거죠. 자, 걔요. 이거가 원유는 처음에 사막에서 산출을 하면 젓갈색의 아주 짙은 액체 상태고요. 찐득찐득하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자, 그런데 걔는요 끓이면 여러 가지 혼합물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끓는 점이 낮은 게 끓어나와요. 걔를 뭐라 부르냐면 석유가스라고 부르고요. LPG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있는 회색 가스통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기체고요. 탄소 3개와 4개의 혼합물이다 보시면 돼요.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끓는 점이 가장 낮아서요. 가정용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가게에 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도 썼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물질이 나프타라는 물질인데, 자, 얘는 탄소 4개에서 한 10개쯤 되는 애예요. 자, 그래서 얘는 석유 공업화학의 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공업화학의 원료가 뭐예요? 그러면 합성자 들어가는 대부분은 이겁니다. 합성 섬유 아까 테릴렌 내지는 폴리에스테르의 다른 이름이 테릴렌이요. 테릴렌은 폴리아크릴 그의 원료가 뭐냐 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가공하면 합성 섬유, 합성 플라스틱, 그다음에 합성 여러 가지 물질들, 고무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재련한 게 휘발유, 가솔린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석유 공업화학의 원료로도 사용이 된다. 이거 외우나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외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등유는요. 자, 탄소 10개에서 15개 정도. 자, 패턴 보이세요? 일로 갈수록 탄소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자, 제일 먼저 끓어 나오는 게 끓는 점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낮은 점. 끓는 점이 낮을수록 기체로 잘 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애들이 탄소의 숫자가 작은 애들이에요. 탄소 자가 빨리빨리 끌어올라 인 거예요. 자, 그래서 등유가 어디에 사용이 돼요? 비행기 연료예요. 자, 경유는 더 많겠죠. 탄소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렇죠? 자, 이거는 디젤 자동차 연료가 되죠. 경유라고 부르는 큰 집차들, 그죠? SUV, 뭐 이런 애들은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센 애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유, 무거울 중자래죠, 당연히. 자, 탄소 20개에서 25개까지 되는, 상당히 무거워요. 얘는 선박의 연료입니다. 좀 무거워도 싣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스팔트라고 불리는 피치. 찌꺼기 물질이에요. 자, 이거는 탄소 25개 이상. 얘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유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 패턴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제일 먼저 끌어나오는 게 탄소수가 제일 작은 거구나. 그럼 선생님, 탄소 하나짜리는 어디 있어? 걔는 처음부터 기체예요. 그러니까 석유에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를 천연가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메테인이라는 애는 천연가스 LNG로 불리고요. 내추럴 가스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얘는 기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끓는 점이 더 낮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5페이지를 마시면 자, 탄소 원자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합물을 탄소화합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탄소화합물이 자, 지금 보시면은 15페이지에만 해도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까지 4종류나 있고요. 한 장 넘어가시면 뒤에 에탄올,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칼복시산, 폼알데하이드, 아세톤 겁나 많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디테일하게 외우는 거 쉽진 않지만 할 수는 있어. 자, 근데 문제는 탄소화합물에서는요, 뜬금없이 선생님이 배우지도 않는 애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 나 무슨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찍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좀 깔아드릴게요. 자, 탄소화합물 극혐자가 알려드리는 저 A 받았어요. 저 대학 가서 정말 성격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정말 나중에 아씨 안 해 막 이랬는데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해. 에이, 진짜 학교 안 잘리려면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한 거지. 원래 모범생들은 좋은 선생님이 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들은 왜 공부를 안 하고 못 하는지 이해를 1도 못 해요. 진짜 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과에 정말 여자 교수님인데 정말 완벽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나이에 키가 170이야. 모델인 줄 알았어. 겁나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학력도 정말 좋아요. 학부서부터 다 예일이에요. 예일대 졸업, 예일대 석사, 예일대 박사 이래요. 그리고 자기 친정은 다 교수야. 그리고 남편네 집은 다 의사야.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운동은 못하겠지. 그래서 나는 배구 선수인 줄 알았어. 일반인이 스파이크 서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어쨌거나 근데 그 와중에 수업도 잘해. 오, 되게 잘 가르쳐. 그리고 논문도 잘했어. 되게 유명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싸벽이다. 뭐 공격 불가, 그죠? 사기캐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나중에 대학원 가면서 그분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게 됐어요. 대학원 간 친구가. 그 친구들도 사실은 뭐 왕년에 공부 좀 했죠. 근데 요즘 어려우니까 교수님한테 물으러 간 거야.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그때 교수님이 약간 갸우뚱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설명을 한번 하셨대요. 근데 1부터 10까지 설명을 하면 한 5까지 알아들을 수 있겠더래. 6부터 잘 모르겠는 거야 또. 그래서 교수님 죄송한데 여기까지는 알겠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순간 교수님이 이해가 안 돼?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심인 거야 이분은.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몰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날 저희가 그 친구 술 사줬어요. 괜찮아 친구야. 사기캐잖아. 진심이야. 그래서 왜 보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학벌 되게 좋은데 전달이 다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 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막 서울대 무슨 과 겁나 좋은 과 나왔는데 수업 진짜 그래서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저런지. 근데 이런 거예요. 그들은 보면 이해가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습득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습득했기 때문에. 근데 전 그 계열이 아닙니다. 난 공부하기 싫고 그걸 잘 못해.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가성비를 끌어내는, 그리고 그 루트 하나하나가 기억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해를 얻었는지 그죠? 자,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탄소화합물은요.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화합물은 크게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탄소화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얘가 탄화수소냐 아니면 산소를 포함하는 탄소화합물이냐, 요걸 가지고 먼저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잘 본 적이 없는 애라도 이물질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랬을 때, 자, 얘가 뭐 이런 애야. 그리고 한 놈은 이런 애야.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거고, 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돼 있네. 얘는 산소까지 포함되네. 둘이 좀 달라. 자, 일단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탄화수소와 산소, 수소, 산소를 포함하는 탄소화합물은 뭐가 다르냐? 일단 첫 번째, 얘요. 물의 용해가 안 돼요. 물과 안 섞입니다. 얘 기름류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원효의 분별증류, 프로페인, 뷰테인, 나프타 이런 애들 다 탄소와 수소만으로 돼 있어요. 기름이 물하고 섞여요? 아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소를 포함하는 애들은요, 무조건 물의 용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조건은 고등 과정에 언급되는 탄소화물만 그래요. 모든 탄소화물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신데렐라 호박마차예요. 대학 가면 깨져요. 자, 우리 대학 가면 과거 얘기하자고. 그치? 대학 합격하잖아? 그럼 나 다시 찾아와. 자, 만약에 화학과를 갔잖아? 그럼 진짜 찾아와야 돼. 왜냐하면 약간 마법을 걸어놨거든. 그죠? 호박으로 변한 상태에서 파티장에 가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은 물에 용해 안 되고 얘는 용해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기름의 용해가 된다는 뜻이야. 기름의 용해 잘 된다. 자, 얘는 기름의 용해가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단 잘 안 녹아요. 자,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얘들은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상온에서 기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소를 포함하는 애들은요. 녹는 점, 끓는 점이 탄화수소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액체 상태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에탄올, 아세톤, 아세트산. 자, 오늘 언급할 모든 애들은 산소 포함한다. 상온에서 액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얘들은 그래서 상온에서 기체인데 아까 원유에서 보셨듯이 탄소수가 많아지면 그 와중에 그들 중에는 끓는 점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럼 얘도 탄소수가 많은 게 끓는 점이 더 높냐? 그건 패턴이 없어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탄화수소는요. 주로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연료라는 건 뭐야? 태워서 열에너지, 빛에너지를 내고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 그죠? 자, 근데 이 산소를 포함하는 애들은요. 태울 수는 있어요. 열에너지가 발생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연료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더 유용하거든요. 자, 얘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연소 자체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연소 시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얘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거 공통적이에요. 왜냐하면 산소는 태워도 뭐 여기로 갈 테니까.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연소 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거예요. 차이점. 물에 안 녹아. 얘는 녹아. 끓는 점 얘가 낮은 편. 얘는 또 살짝 높은 편. 주로 연료로 사용. 얘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15페이지에 있는 탄화수소를 볼게요. 자, 가운데 박스를 봅시다.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지금 다 외우나요? 아니요? 그냥 메테인만 보세요. 자, 메테인은 탄소 하나짜리죠. 그죠? 자, 얘의 특징을 봐봐. 그 제일 밑에 박스죠.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탄소 화합물이고요. 자, 특징에 천연가스에서 주로 얻으며. 자, 천연가스인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부터 기체야. 왜? 탄소수가 작잖아. 이거 기체로 잘 변해. 액체로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며. 여기요. 탄화수소의 특징.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안 녹아. 얘기야. 자, 그래서 물에 잘 안 녹고요.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해서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뭐에 쓴다? 연료로 쓴다. 이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그 위에 박스를 봐봐. 에테인, 프로페인 그냥 보여만 줬지만 자, 얘네들 어디다 쓰겠니? 그럼 연료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끓는 점을 봐봐. 메테인은 영하 162도. 자, 에테인은 영하 89도. 프로페인은 영하 42도. 뭐 어쨌건 간에 탄소수 많아지니까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일단은 영하니까 상온에서 뭐에 다 기체야. 그쵸? 아, 그러면 패턴이 있는 거네. 그쵸? 자, 그래서 다 외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찍을 땐 이걸 갖고 찍어라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넘어가볼게요. 과감하게. 자, 그럼 16페이지에 겁나 많은 것들이 나와요. 자, 산소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첫 번째 파트는 알코올 보세요. 에탄올,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이쯤 가니까 약간 그죠? 이미 눈치 좋으신 분들은 선생님 이름이 겹치는데 탄소 하나짜리는 아까 메테인이었는데 OH 붙으니까 메탄올이야. 탄소 두 개짜리 에테인이었는데 에탄올이야. 뭔가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적도예요. 탄소를 나타내. 탄소 하나짜리 메탄올. 탄소 두 개짜리 알코올 에탄올. 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알코올의 특징 가봅시다. 자, 특유의 냄새가 있는 가연성 물질. 여러분들 알코올 냄새 아시죠? 모르겠으면 저기 가서 세니타이저 한번 맡고 오세요. 그죠? 자, 손소독제 막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 냄새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연성이다. 가연성이라는 건 연소가 가능하다. 그거는 탄소화물은 다 그래. 그쵸? 자, 그 다음에 완전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건 당근. 자, 그 다음 밑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특징 한번 보자.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 얻을 수 있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어제도 먹었는데 갑자기 커밍아웃. 자,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와인. 자, 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 와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만난 이후로 나보고 맥주를 마시지 말래. 내 인생 맥주 먹다 그 지경이 된 거거든. 그래서 맥주를 못 마시나요? 그랬더니 굳이 마시고 싶으시면 와인을 한두 잔 드셔라. 와인 극혐이었거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먹고 있어요. 한 잔. 자,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와인이 가격이 되게 비싼 애들도 많아요. 자, 근데 왜 비싸? 막 그랬더니 그 와인 소믈리에가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구구절절. 자, 프랑스에서 제일 비싼 와인은요, 전통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죠? 그리고 항상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전통 방식이 뭐냐? 일단 거기는 이렇게 구락 단위로 포도를 같이 기르잖아요, 그죠? 자, 뭐 부르고뉴 지역 포도 쫙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가 익어가는 어느 날에 제일 먼저 수확한 첫 번째 수확한 포도가 제일 비싸대요. 첫 번째로 제일 잘 익은 포도를 이게 수확해요. 그다음에 깨끗이 씻어.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겠죠. 그거를 이따시만 운동장만한 통에다가 넣고 운동장 아가씨들이 나온대요. 그런 다음에 맨발을 벗고 들어가. 발을 밟아. 표정. 깨끗하겠지. 밟아요. 자, 그런데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O6습니다. 자, 이거가 밟으면서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가 포도를 씹어요. 그다음 뱉어요. 다시 밟아요. 그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치마제라는 효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밟은 포도를 통나무통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밀봉을 시킨 상태에서 저온 상태로 방치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해요. 그렇죠? 자, 무산소호흡이라고 부르는데 분해가 일어납니다. 음식물에.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있잖아. 음식물을 막 으깨가지고 방치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부패가 되잖아. 그지? 자, 근데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아세요? 자, 음식물을 방치했는데 뭔가 과학 반응이 일어나서 변화가 뭔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인간에게 유해하잖아요? 그럼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인간에게 유익하잖아요? 발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뭔가 물질이 변한 거죠. 이 물질 변은 C2H5OH에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이 생기고요.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당성분과 그 다음에 색소 성분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폴리페놀인지 나발인지 그렇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술이 된 거예요. 술의 원료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안 마셔보셨으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맛이 나냐면 손소독제 맛이랑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잖아요. 이거 물에 넣으면 탄산의 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소독제와 사이다와 멜치스를 섞은 맛이 납니다. 정확히. 자, 이게 포도주야. 그죠? 자, 근데 내가 포도주를 먹다가, 그죠? 얘를 다 못 먹었어. 한 잔밖에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만큼 판단 말이야. 750ml. 자, 그거를 뚜껑을 잘 닫아서 내가 저온에 넣어야 되는데 술 먹다 빨라대가지고 그냥 냅뒀어.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맡아보면 냄새가 아주 유독한 냄새가 납니다. 자, 어떤 애가 만들어지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그냥 공기 중에 방치하든 내 몸으로 들어가든 똑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아빠들 술을 드신 적 있죠? 술 먹고 그날 상태 어때요? 굉장히 그날은 괜찮아요. 너 용돈 없니? 내가 용돈 줄게. 막 이러잖아. 그지? 자, 그런데 자고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 어때요? 아, 머리 아파. 이러죠. 그지? 얘예요. 독성 물질. 자, 이거가 그래서 뭐 됐다.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자, 얘를 독성 물질이지만 뚜껑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방치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물질로 변신합니다. 얘가 뭐냐면 아세트3이에요. 자, 에탄올이라는 것은 술의 원료죠. 자, 이게 산화하면 발효
발효하면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머리 아픕니다, 이거. 자, 그런데 아빠들 머리 아파 이러다가 좀 지나면 속 쓰려 이러죠. 자, 이거 더 방치하면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식초의 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발사믹 식초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발효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 발효하면 포도 식초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꼭 포도만 이런가요? 아니요, 다른 것도 돼요. 당 성분이 있는 다른 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감 발효해서 감술 지나면 감식초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뭘 키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워낙 이제 포도를 많이 기르니까 하필 포도였을까요? 그러면 포도가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량이 적을수록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알코올, 알데하이드, 카복시산. 자, 그래서 자, 에탄올. 자,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었다. 근데 곡물은 뭐야? 너네 알잖아, 막걸리. 그죠? 쌀을 발효해 쌀술, 막걸리. 그거 더 발효하잖아, 현미식초, 쌀식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특유의 냄새가 나고요. 무색이고요. 실온에서 액체. 자, 산소 포함하는 애들은 액체 맞죠? 그죠? 산소 액체고 물에 잘 녹는다. 선생님, 근데 기름에도 잘 녹는다는데? 근데 사실 물에 더 잘 녹아요. 그리고 탄소수가 되게 많은 알코올은 기름에 녹지만 이런 식의 탄소 2개짜리 알코올은 사실 기름에 잘 안 녹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에 훨씬 잘 녹는다. 자,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살균 소독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손소독제라든지 아니면 주사용 소독제 이런 데에다 에탄올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여겨보실 것은요, 이거 탄소 2개짜리라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탄소 하나짜리 알코올은 이거 물 타서 먹어도 되나요? 죽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변화하잖아요. 이런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보면 발효가 되어도 탄소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탄소 2개짜리 알데하이드, 탄소 2개짜리 카복시산이에요. 탄소 하나짜리 알코올은요, 탄소 하나짜리 알데하이드를 만드는데 얘 이름 폼알데하이드고요. 어디다 쓰는 애냐면 미이라 만들 때 쓰는 시체용 방부제예요. 미이라가 되고 싶으시다면 뭐 얼마든지. 자, 독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세집증후군의 원인이에요. 자, 이걸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막 손상으로 실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새 차나 새 가구를 샀을 때 나는 특유의 매운 냄새 있죠? 그게 폼알데하이드예요. 그런 거 샀을 때 반드시 환기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어렸을 때 물파스를 한 통 다 뜯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파스의 성분이 이제 분해되면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생명력이 강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한 17 그때 되니까 눈이 멀더라고요. 걔가 딴 데 다 멀쩡한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귀는 살아있으니까 잘 걸어 다니는데 가다가 소리 안 나는 기둥 같은 데 자꾸 부딪히는 거야. 나중에 되게 불쌍한 거야. 지금 위험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게 탄소 하나짜리 알코올과 탄소 2개짜리 알코올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시면 카복시산에서 자, 대표적인 아세트산에 대해서 나와요. 에탄올을 발효해서 얻는다. 보이시죠? 그죠? 자, 그 생각하면 돼요. 포도 발효하면 포도주, 포도주 발효하면 식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잊어버릴 수 있죠. 자, 그러면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고요. 무색이에요. 물에 잘 녹고요. 산소 포함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니까 약간 산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감미료로 사용을 하죠. 자, 우리 식초라고 부르는 조미료로 사용하고요. 자, 실온에서 액체 상태이지만 어는 점이 17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면 얼어요. 그래서 얘를 빙초산, 얼어있는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식초의 성분이고 음료, 그 다음에 식품의 장기 보관재료. 뭘 장기 보관하나요? 그럼 피클, 초절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애들을 이런 걸로 사용한다. 자,
밑에 보시면 폼알데하이드 아까 얘기 드렸던 자극성 냄새가 나고요. 무색이며 독성이 상당히 크다. 세집 증후군의 원인이고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 원료이기 때문에 흡입하는 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세톤 얘가 좀 특수한 애인데요. 자, 아까부터 자, 물에 녹냐 기름에 녹냐 구분을 했었어요. 그죠? 물에 잘 녹으면 기름에 잘 안 녹는 거고 기름에 잘 녹으면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아세톤만은 수륙 양용이에요. 기름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얘는 무언가 지우는 용매로 사용을 합니다. 매니큐어 같은 거 발라놓으면 물에 들어가도 안 씻겨 내려가거든요. 이유는 물하고 잘 안 섞이는. 근데 이 아세톤으로 이렇게 지우면 잘 녹아요. 그 상태에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샥 씻겨 내려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언가 지우는 용매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찌든 때가 너무 막 쩔어서 잘 안 닦인다. 아세톤 뿌리면 싹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세척제예요. 실험실에선 세척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 유리로 된 식기를 닦는데 잘 안 닦여서 막 고생하고 한다 그러면 아세톤 한번 날려주시면 우리 아들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네 이러는데 제발 플라스틱 유해는 하면 안 됩니다. 다 녹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8페이지에 있는 4개의 문제를 풀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나름 화학도 재밌지 않습니까? 건이가 아니요. 나의 영업에 가장 방해가 돼 우리 건이가. 사기치지 마! 이럴 것 같아. 다음 시간에요. 우리 순이는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부는 말씀드린 주기율표랑 다원자 이론 한 번만 더 공부를 해와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패스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밤에 아바타 볼 거예요. 보셨어요? 아바타 못 보셨어요? 기대돼요. 저 일산에 와서 처음으로 일산 극장에서 본 영화가 아바타 1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주하고 나서 여기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일하는 거 말고는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웨스턴돔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 그래서 우와 뭐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12월 31일 날 밤에 야간을 보고 회를 넘기고 1월 1일 날 아침에 나와서 와 이러면서 왔던 기억이 있어서 자 그게 몇 년 전이죠. 한 14, 15년, 14,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딸내미 데리고 가서 보려고요. 저희 딸과 너무 기대돼요. 되게 재밌게 왔거든요. 제가 보고 와서 썰 풀어드릴게요. 스포 막 해야지. 자, 18페이지요.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돼요. 화합물이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이에요. 그렇죠? 틀리다. 자,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4개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어때? 맞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탄소 원자는요. 탄소 원자끼리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어쨌거나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 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 모든 탄소화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낮다? 아니 높다 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자, 탄화수소는 뭐랑 뭐로만?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그림은요. 두 가지 탄소화합물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표시하라. 자, 가는요 메테인이고 나는 에탄올이다. 사실 이거 이제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메탄올은 좀 잘 나오니까 어차피 외우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탄화수소이다. 이건 이제 구별하실 수 있죠. 얘가 누군지 몰라도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가만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와 나는 모두 연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뉘앙스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주로 연료로 사용한다. 그럼 틀려요. 그죠? 하지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연소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채워 넣을게요. 1번 식초의 성분. 아까 이거 발사믹 식초. 그죠? 자, 아세트산입니다. 자, 폼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은 여기요. HCHO입니다. 그쵸?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우시면 HCHO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식이 CH3COCH3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인 누구예요? 아세톤은요. 물에 잘 녹으면 자, 여러 가지 탄소화물도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이용할 수 있다. 용매라는 건 뭔가를 녹이는 물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술의 성분인 거 오늘 제일 강조한 것 같아. 제일 신나서 얘기한 것 같은데 미성년자 상태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몰라. 자, 어쨌든 에탄올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 자 19페이지서부터요. 자, 뒤에 쭉 가시면 수능 문제도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27페이지까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30페이지에 있는 원자량 얘기를 나갈 텐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헬게이트입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 부분은 빠지지 마시고 현강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푸시는 걸 제가 조금씩 봐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간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오늘보다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거 숙제만 밀리지 않고 해와주십시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